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내세우며 교통기반시설과 연계해 총 9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지원형 복합 쇼핑몰과 연계한 트램과 도로 등 연결 교통망 비용 6천억 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에 3천억 원, 광주시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과제에 포함되기도 한 만큼 이와 연결시켜 기반시설과 사업비를 따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사이트도 안 정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제가 A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어떤 희망의 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복합 쇼핑몰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트램 같은 논란의 소지까지 있는 교통시설을 구체적 계획 없이 요청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잘 검토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죠. 이거를 복합 쇼핑몰과 연계해서 떼쓰듯이 내놔라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복합 쇼핑몰의 경우 교통대책이나 소상공인 상생협약은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9천억 국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는 셈이어서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이 하는 그 유치에 지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례여서 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미 인수위를 통해 야구장과 전방 일심방직 부지를 거쳐 종합버스터미널과 농성역을 잇는 트램 구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게 여당의 건의한 곳과 일치하는지, 특정 복합 쇼핑몰과 연계된 것인지 광주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안정성 문제로 재평가가 진행 중인 지산나들목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폐쇄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안일한 행정의 선례로 남지 않도록 지산나들목 활용 방안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비록 적법한 채용이라 하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이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 후보의 아들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규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돼서입니다.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 양성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교수와 건물, 용지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었는데 반도체 관련 분야만큼은 교원, 즉 교수만 확보할 경우 증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대학의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에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증원 규모는 향후 5년간 5,700명. 이 가운데 학부생이 2,000명 정도인데 1,300명 정도가 수도권 대학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에 이렇게 1,000명 이상의 순중이 된다면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이것들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은 피치 못할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별도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 기업과 협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정원 외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계약 정원 제도 신설됩니다. 이마저도 이미 대기업과 계약 학과가 편중된 수도권 대학에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 총장협의회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과 국내 8개 기업이 광주시청에서 5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전기 부품과 주차 공간 제어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주력 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협약으로 15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인데요. 요새 대나무 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나무는 꽃이 피고 나서 대부분 말라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화병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산림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대나무 밭입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 보이는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대나 보리대처럼 생긴 대나무 꽃입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12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 겁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어서 이제 고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저도 사실 5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대나무는 꽃을 피운 뒤 대부분 말라 죽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할 대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꽃잎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진 겁니다. 대나무 개화 현상은 사천과 하동 등 경남 지역에 이어 나주와 광양, 담양 등 전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개화가 올해처럼 대규모로 발생한 건 처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아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개화된 꽃들을 이용을 해서 유전 분석도 하고 있고 인분, 그러니까 환경 분석도 하고 있고. 전국 최대 대나무 자생지인 전남 지역에서 개화병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하반기 전남의 대나무밭 40여 개소를 실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동구의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동구는 쓰레기와 환경, 기후 위기 등에 관심이 있는 관내 주민 100가구를 모집해 다음 달 11일부터 100일간 쓰레기 줄이기 실험을 추진합니다. 동구는 지난해 산수 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100일 실험에서 1인당 평균 26.9%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모레까지 동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재정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전남 행복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조선업 인력수급과 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금 지급 등에 17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면세유 인상액에 따른 일부 지원과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농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축소된 국제 자동차 경주장의 운영 일수를 올해 270일로 늘리고 전남 GT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을 치르는 등 경주장 정상화에 나섭니다. 또 카트장과 캠핑장을 중심으로 가상체험관과 키즈 드라이빙 체험장, 가족형 체험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영암에 위치한 국제 자동차 경주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 인증을 받았고
총 주행 길이는 5.6km로 세계 8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긴 경주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163건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접수된 전체 2,200여 건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이미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판단한 사례 등입니다. 실무위는 다음 달 초 심의를 거쳐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58개 과제를 채택하고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중점 과제는 자치분권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강화, 박람회장 공동개발 조속 추진 등으로 정기명 시장의 공약 가운데 관광세, 입도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복지카드 지급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등 2개 공약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을 냈습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정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물러난 틈을 타 폭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동부 지역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인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4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영암 32도, 진도 30도로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밤부터 해안 지역의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번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